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2025학년도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수시 전형 및 입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 팀장이 반도체공학 관련 시리즈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콘텐츠에서도 언급했지만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이어 2023학년도부터 반도체 계약학과 붐이 일면서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에 대해 관심을 두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공학이 복합적인 학문인지라 전자공학, 전기공학을 시작으로 기계공학, 컴퓨터공학까지 반도체공학과 관련한 여러 학과 간 차이에 대해 헷갈려서 비교과 및 면접 방향성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팀장과 함께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을 돌아보았을 때 반도체 학과들도 많이 신설되었겠다, 반도체가 인력이 부족하니 취업이 잘 되리라는 말을 듣고 뜬금없이 반도체공학 전공을 넣었다고 갑작스럽게 선포했던 학생들의 경우 그나마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원래도 반도체공학에 관심을 두었던 학생조차도 비교과는 모두 전자공학인데 최종 연구실 목표는 신소재공학으로 잡아버리는 식으로 이 팀장이 아찔했던 경우가 정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 언젠가 제작하려 했던 콘텐츠를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장이 반도체공학 및 관련 학문 분야를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님들께도 그렇고 다양한 자문을 구하며 제작한 콘텐츠로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오늘부터 진행하는 반도체 관련 전공 콘텐츠들을 슬슬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기계공학 관련 반도체공학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오늘 콘텐츠 이후에 다룰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부 등의 학과에서보다 기계공학과에서 반도체와의 연관성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교육과정만 살펴보셔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부의 경우 반도체를 진로로 설정하여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이수 체계도를 게시해두기도 하였고 다른 전자공학부에도 반도체 관련 과목들이 있는 반면 기계공학 관련 전공에서는 반도체 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을 다루는 역학이나 기계 설계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전공이다 보니 배우는 내용이 반도체 분야와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첨단 융합 기술인 만큼 여러 공학 분야와 크게든 작게든 관련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기계공학 전공자들 중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인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이시라면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 그중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정이란 반도체 회로와 전자제품의 보드에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반도체 칩에 전원을 공급해서 전기 신호가 통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도체 패키징을 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식이나 선물 같은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을 하듯이 반도체에서 실리콘 웨이퍼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것도 반도체 패키징이 주 목적입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최근 들어 각광받기 시작한 분야로 10나노에서 5나노, 3나노까지 등등 반도체 전 공정을 점차 미세화하는 것에 한계가 찾아왔기 때문에 전 공정이 아니라 이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을 통해 반도체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패키징 기술이 고도화를 위해 AVP 사업팀을 꾸렸다는 것을 보아도 기업들이 최근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관련해 기본적인 공정의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퍼 소잉 또는 다이싱 작업입니다. 전 공정을 거치면 수많은 반도체 칩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형성되어 있는데 해당 작업은 다이아몬드 톱 등으로 이를 개별 칩으로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분리된 칩들을 PCB 기판 혹은 리드 프레임 위로 접착하는 작업으로 이 PCB 기판 및 리드 프레임의 주 역할은 분리한 각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칩만 덜렁 있는 것보다 기판 위에 칩이 옮겨진 상태가 비교적 안전하겠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접착된 상태의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 특성을 띠게끔 연결하는데 칩과 기판을 금속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그리고 볼 형태의 범프로 직접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플립칩 패키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 기판을 쓰는 반도체는 주로 와이어 본딩을 활용하고요. 네 번째는 반도체 칩을 열, 습기, 화학 물질 같은 물리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성형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반도체 칩을 화학 수지로 완전히 밀봉하면 칩을 여러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패키징 과정도 완성됩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이러하며 최근 패키징 공정이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PCB 기판이나 리드 프레임에 다중의 칩을 적층하고 이 반도체들을 연결하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를 관통한 이후 구멍 속에 금속 물질을 채워 전기 신호를 잘 전달하도록 하는 TCV 기술이 있습니다. 터널의 개수를 늘릴 수 있고 최단 거리로서 데이터의 이동 속도 역시 빨라지며 전 공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패키징 방법을 달리해도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기계공학을 연결지을 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발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품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명이 줄어들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악영향을 주는데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고 성능도 향상되며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열이 많이 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이 열을 어떻게 방출할 것인지 그리고 부품들이 열에 얼마나 잘 견디도록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연력학이 기계공학에서 정말 중요한 분야인데 기계공학도
정도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열 제어나 냉각 기술에도 기여할 수 있을 테니 유리한 위치에 서겠죠. 따라서 기계공학 전공 학생들이 패키지 설계와 같은 해당 분야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반도체 분야에서 기계공학과의 접목 분야를 소개하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반도체 탭에 열관리라는 분야도 있는 만큼 연력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쌓아온 비교과가 물리나 기계공학, 역학 등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반도체 쪽에도 관심이 생겼고 이전에 쌓아온 비교과를 리셋하기보다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을 살리면서 반도체 비교과에도 접근하고 싶다면 반도체 공정 중 후공정 및 패키징 즉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의 진로의식으로 이를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소화할 수 있다면 탐구해보는 것도 좋지만 고등학생에게 너무 딥한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 역학에 대한 탐구의식과 깊은 탐구를 베이스로 반도체 패키징이나 공정을 어떻게 혁신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대해 조사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 패키지 개발 엔지니어가 열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재료와 그 물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조 해석을 통해 패키지의 강도 등도 해석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설계 설비 분야입니다. 보통 장비 로봇과 같은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계공학과에 가야겠다고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듯이 4대 역학 즉 열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동역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활용되는 다양한 장비를 설계하거나 설비하는 일 역시 기계공학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겠죠. 포토 공정, 애칭 공정, 앞서 다룬 패키징 공정 등 공정도 다양한 데다 각 공정에 쓰이는 장비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각 공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더해 기계 설계나 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쪽 지식 역시 따로 쌓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발 역시 가능합니다.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도 반도체 장비가 영향을 받아 생산 공정의 품질 및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을 흡수하거나 저감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는 음향 블랙홀을 접목해 진동 흡수 및 격리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평탄화 공정에 해당하는 CMP 공정에 있어서 접촉 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CMP 패드 표면을 설계한다면 생산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기도 하고 설비와 관련하여서는 PHM 분야도 반도체 공정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특히 산화식학과 같은 전공정은 신소재공학과 및 화학공학과에 가깝기 때문에 장비나 기계공학에 대한 접근 없이 공정 자체를 파고들고 싶다는 등의 뉘앙스가 보인다면 굳이 기계공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지에 대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기계나 장비 쪽에 포커스를 두기로 했다면 대학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4대 역학에 대한 탐구나 호기심이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겠습니다. 입시와 관련하여 혹시나 기계설비학과 등에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기계공학과를 위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설비보다는 설계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기계공학과 출신 학생들이 설비 업무에 많이 종사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기계공학과 전공 커리큘럼은 설계 위주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거나 또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기계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 설비 직무에 다른 전공 출신자보다 더 흥미를 느끼거나 적성이 잘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서 기계공학과 커리큘럼과 그렇게 어울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기구 설계 직무보다 설비 직무가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어서 고등학생이 벌써 진입장벽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특정 직무로 자신의 진로를 한정해버리는 것은 정말 큰 목적의식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물음표를 자아낼 확률이 높기도 합니다. 이 팀장이 기계공학과가 반도체 분야와는 가장 관련이 없다고 표현을 해서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기계공학 전공자들도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잘합니다. 이 팀장이 뇌피셜이 아니라 슬슬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했던 학생들 그리고 이 팀장의 주변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고요. AI도 그렇고 반도체 분야 역시 모든 공학 계열 어쩌면 공학 계열을 넘어 인문 계열의 전공자들도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추면 좋을 분야라 반드시 특정 과만 특정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당연한 말이지만 스스로가 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오늘의 콘텐츠는 기계공학 전공 진학 후 여러분들의 취업 분야나 진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입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계공학 비교과가 중심이 되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유로 된 반도체 분야 쪽에 관심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의 콘텐츠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 기계 분야에 대한 비교과를 살려 반도체 관련 학과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 팀장이 오늘 소개했던 분야들로 진로를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데 3년간 반도체 관련 학과를 지망했을 수험생들과도 경쟁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애매하게 이것저것 다 건드리느니 차라리 기계 역학 분야로 확실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낫습니다. 압도적으로 내신이 좋은 경우라면 그럭저럭 공학 계열에 포괄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내신 및 학업 역량은 괜찮으니까 잘 적응하겠지 정도로 합격군에 들 수 있기는 한데 특히 지난 콘텐츠에서도 다룬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들의 입결은 꽤 높은 편이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닌 이상 웬만해서 높은 내신과 그럭저럭인 비교과만으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후에 반도체 루트를 타는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는 목표가 확실해졌다면 일단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후에 학부 이후
반도체 기업이나 연구실을 준비해서 취업 및 진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활기록부 마감이 임박해서 갑자기 목표가 생겼다거나 하는 등으로 생활기록부를 더 만들기 힘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입시라는 목표를 위해 여러분이 밀고 온 생활기록부 방향성을 유지하시거나 그 상황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기계공학 분야로 목표를 구체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관련 학과와 기계공학과를 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남은 생활기록부에 반도체 관련 내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반도체를 살짝 건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학과를 쓸 정도로 디벨롭하겠다고 한다면 희망대학 기계공학과에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분야가 연구 분야로 있는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과는 다른 것이 패키징을 예로 들면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나 패키징이 모두 중요하기도 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들은 설계부터 반도체 전체 공정, 설비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반면 기계공학과는 반도체가 메인이 아니라 반도체와 접목할 수 있는 연구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기계공학 교과과정에서 반도체를 많이 다루지 않기도 하고 단일 기계공학 전공 이수로만은 반도체에 대한 전문성이 그렇게까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연구실이나 관련 연구 실적이 없다면 기계공학과 반도체의 접목이 신선한 접근이라 한들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좋기는 하지만 기계공학 플러스 반도체가 연구 파이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은 분야라 보통의 지역적인 컨셉이 그러하듯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 측에서는 파괴적인 지원 당위성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대학 및 전공 측에서는 우리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것 같은 학생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패키징에 대한 스펙은 대학 입학 후 학부에서도 쌓기 쉬운 것이 아니라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학원에 관련 전공이 없다면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이나 해당 연구실이 있는 다른 기계공학과 진학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실제로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반도체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다른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반도체 관련 학과 진학 시 커리큘럼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기계공학과 진학 시 특히나 반도체와는 커리큘럼이 다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자전기 분야와 관련한 지식을 쌓기 위해 복수 전공을 하고 대학원 플랜을 열심히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